축구의 신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라면 단연 캡틴 손흥민이죠. 기본적으로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수라 이목이 집중되는 건 당연하지만 최근 들어 손흥민을 둘러싼 이슈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을 말도 안 되게 깎아내리는 기사들이 줄을 이었는데 무슨 주장감이 아니라느니 벤치 자원으로 내려야 한다느냐는 황당한 말들이 난무했었죠. 손흥민이 조금만 흔들리면 이런 온갖 트집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게 늘 그랬듯 반복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치른 입스위치 전에서 손흥민이 원맨쇼를 펼치며 팀을 이끌자 현지 언론들이 180도 태세 전환을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돌파력과 멀티 어시스트를 확인한 후 다시 한번 손흥민의 가치를 실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급변해서 적응이 안 될 정도인데 바로 손흥민의 메뉴 이적설이 또다시 터져 나온 겁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팬들 입장에서 지금 토트넘 구단에 대한 애정이 많이 식어 있는 상황이라 손흥민의 이적을 바라는 분들이 꽤 있죠. 토트넘이 그동안 보여준 행보가 솔직히 정을 떼게 만들 만했으니까요. 특히 구단 내 부상 악재로 손흥민이 홀로 혹사를 당하는데 성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재계약 논의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땐 섭섭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스포츠웹에서도 토트넘이 손흥민과 1년 계약을 연장하고 새로운 장기 계약을 맺으려 했지만 철수했다면서 이걸 정당한 판단이라고 평가하던데 그동안 손흥민이 쌓아 올린 공로를 이렇게 홀대하다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토트넘을 응원해 온 건 오직 손흥민이 그 팀에 있기 때문이었죠. 주장이 된 손흥민을 더욱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팬들은 계속 묵묵히 응원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 손흥민이 맨유로 이적할 수 있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성사될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충분히 알아볼 가치는 있다는 거죠. 이번 손흥민 맨유 이적설은 스페인의 피차에스에서 먼저 보도했습니다. 주말에 맨유가 손흥민을 원한다는 기사를 실었는데 여기서 맨유가 확실히 검증된 공격수를 영입해 득점력과 리더십, 다재다능함을 보강하려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어린 공격 자원들로 한계를 겪고 있으니 프리미어리그에서 증명된 베테랑 공격수가 팀 밸런스를 맞춰줄 거라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 스페인 매체가 이야기한 맨유의 적극적인 관심을 영국 현지에서도 뒤따라 보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가 이를 받아 추가 보도에 냈는데 이 매체는 축구계에서 유명한 로마노 같은 이적 전문가들과도 협업하는 곳이라 무시하기 어려운 신뢰도를 갖추고 있죠. 여기에 팀토크나 메인스포츠 같은 다른 매체들도 같은 내용을 연달아 전했고 BBC 역시 간단히 언급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다수 언론이 동시에 손흥민 맨유행을 다룬다는 점이 영국 내에서도 손흥민의 거취가 얼마나 큰 화제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 나이가 많아 맨유가 큰돈 들여 영입하기 힘들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맨유의 공격진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안토니 2년생, 호일룬 3년생, 지르크치아 1년생 등 어린 선수들이 대거 들어왔지만 다들 확실한 성공을 보여주진 못했죠. 대표적으로 안토니는 임대까지 가며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고 호일룬이나 지르크지아도 아직 주전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검증된 손흥민을 중심으로 어린 선수들을 더 잘 조련하는 게 맨유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게다가 맨유는 30대 베테랑을 영입해 재미를 본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 10년 안에도 질라탄 35세 영입, 카바니 33세 영입, 그리고 호날두 36세 영입 등 한창 나이가 많았던 선수들을 과감하게 데려와 성공적으로 활용한 적이 있죠. 손흥민은 이들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니 오히려 더 메리트 있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팬들 입장에선 박지성 시절의 향수도 있어서 손흥민이 맨유 유니폼을 입게 된다면 반가워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당시 맨유는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 트로피를 번갈아 들던 최고의 전성기였으니 그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도 손흥민 맨유 조합이 상상만으로도 흥미롭죠. 현재 맨유의 성적이 나쁘다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적설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토트넘 구단주 레비는 큰 금액이 와도 리그 내 경쟁팀이라 판단하면 선수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버티는 경향이 강합니다. 케인을 맨시티 대신 뮌헨으로 보낸 게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요즘 맨유가 흔들리다 보니 정말 이 팀이 리그에서 토트넘의 직접적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 출신이 맨유로 이적한 전례도 여럿 있었는데 마이클 캐릭이나 베르바토프가 그렇죠. 특히 베르바토프는 레버쿠젠을 거쳐 토트넘 그리고 맨유로 갔다는 점이 손흥민의 커리어 루트와도 흡사해 평행이론 같은 느낌이 납니다. 무엇보다 손흥민 본인 입장에서도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고 무대에서 경쟁하면서 우승 트로피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토트넘이 명백하게 우승권 전력이 아닌 만큼 케인도 우승을 위해 팀을 떠났을 정도니까요. 물론 케인이 간 뒤 뮌헨이 12년 만에 무관을 겪은 건 축구라는 게 늘 예측 불가하다는 걸 보여주지만 맨유는 그래도 최근 FA컵, 리그컵 등에서 연달아 우승을 맛봤습니다. 토트넘처럼 우승이 언제일지 모르는 팀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냐는 얘기도 나오고요. 결국 이 모든 건 아직 루머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도 손흥민이 맨유로 이적한다면 국내외적으로 화제성이 엄청날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으론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기분 좋은 팀 좋은 탈트넘을 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시나리오일 거고요. 앞으로 손흥민을 둘러싼 이적 관련 소식이 또 나오면 저 흰수꼬리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